네, 안녕하세요. 빨간쪽입니다. 오늘은 엠노 공모주죠.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고요. 21일 공모 처약하는 종목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한도가 4천주죠. 네, 온라인 회원은 4천주고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 구축 관리라고 알려졌는데요. 네, SCM 관리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SCM이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의 약자죠. 공급망 관리라고 해가지고 부품 제공업자로부터 생산자, 배포자, 고객에 이르는 물류의 흐름을 하나의 가치 사실 관점에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가 원활히 흐르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재, 원자재부터 생산 공장에 이르는 이 과정, 팩토리에서 소비자, 컨슈머까지 이르는 과정을 일체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솔루션을 만들고 제공하는 업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네, 공모의 계략적인 개요를 살펴보면요.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 인수수량이 101만 주 정도 되죠. 101만 6천 주. 인수금액은 한 204억 원, 공모가 하단 기준이고요. 청약기일이 21일, 22일, 납입기일이 26일. 네, 마이너스 쓰실 분들은 좀 긴데, 어차피, 한국투자증권 청약한도 온라인이 4천주밖에 안 돼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되죠. 4천주면은 한 주당 2만원, 2만 2천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증거금은 한 4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4천에서 한 5천원 정도 맞네. 금액이 얼마 안 크니까, 일정이 다른 거랑 좀 겹친다 그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구주 매출 101만 주, 신주 발행 없고 구주 매출인데, 이게, 대주주 지분은 아니고요. 회사에 있던 자사주를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신주를 해서, 공모를 하나, 회사가 갖고 있던 주식을 하나, 어차피 돈은 회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액이 2만 100원에서부터 2만 2,6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네이버 증권, 엠노, 주봉 차트죠. 보면은, 4월달 정도에서부터 좀 올랐다가, 이렇게 가격이 조금 약간 흘러내렸죠. 작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000원에서, 이렇게 많이 오르죠. 최근에 조금 주저앉았고요. 공모가 대비해서는 아직 좀 높은 수준인데 공모가 상단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수익은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전에 올해 상장했던 그 코넥스 이전 상장 업체죠. PNH테크, C랩, 라온테크 이렇게 있는데요. 상장일 전일 주가가 요거는 공모가고요. 시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죠. 보면은 상장일 전일 주가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고 공모가보다는 대략 좀 높은 수준에서 다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고 PNH테크나 C랩은 공모가 대비해서도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라온테크는 아직 그렇게 오른 상황이 아니고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 퍼센트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크게 공모가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아마 상단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현재 코넥스 가격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크게 이익은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엠노 홈페이지죠. 들어가 보면은 홈페이지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좀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홍익인간의 정신인가요? 거래처 리스트가 있네요. 공공 부분 보면은 국민건강공단 알만한 업체들 굉장히 많죠. 보면은 자동차 쪽도 현대 쪽,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 알려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반도체 쪽도 SK, 하나, SK, 삼성, 하이닉스, 일단 작은 일, 조그만 일 한 것도 다 올려놓겠죠. 알려진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들이요. 일단은요. 건설, 중공업, 철강 쪽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랑 거래하고 있다. 엠노에서 거래하는 주요 대기업 그룹 현황이 증권신고서에 인수인의 의견에 좀 표기가 되어 있고요. 삼성, LG, SK, 포스코, 현대자동차, 하나 웬만한 국내 대기업들은 다 거래를 한다고 나와 있고요. 사실 저도 이런 업체들이랑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하는데 이거랑 비슷한 게 MRO 업체라는 게 있죠. MRO가 뭐냐면은 구매 자재 대행 업체 같은 거고요. 대기업이 있으면 대기업 소속된 회사가 이런 자재나 이런 거를 대행해준 MRO 업체가 있는데 예전에 조금 MRO 업체 구매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되는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참고로 MRO 업체에서 거래를 할 때 일단 대기업 A라는 대기업이 있으면 A라는 대기업이 저 같은 업체에다 컨택을 하죠. 컨택을 해가지고 어떤 물건 있느냐 납품해달라
근데 우리가 구매는 할 건 아니고 MRO 통해서 구매를 할 테니까 그때 좀 내고가 들어갈 수 있다. 담당자가 플러스 견적서를 달라 그러죠. 보통 시기해 가지고 뭐 1,000원짜리 견적이면 한 1,050원의 견적서를 일단 달라. 그럼 이 견적서를 이쪽에 주면은 이쪽에서 추가 내고가 들어오죠. 그럼 5% 깎아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MR 업체에서 추가 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조금 편법을 쓰는 거죠, 사실. 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뭐 독점적인 물건이라든지 타사보다 조금 퀄리티나 이런 게 좋은 물건을 납품할 때는 이런 게 먹히는데 타사랑 비슷한 수준의 물건이 납품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할인을 해줘야 되죠. 그럼 중간에 이 MR 업체에서 또 수익을 만들어가는 대기업 계열사가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뭐 MR 업체랑은 조금 틀리고 얘네들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 가지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아예 만들어줘 가지고 운영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니까 네 조금 틀리죠. 네, 증권 신고서에 보면은 네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랑 거래를 하고 있다. 네, 뭐 거의 뭐 네 다 있는 것 같죠. 네, 코스피 200 업체들은. 네,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기보다는 그냥 땡겨 쓰는 게 편하다는 거죠. 돈이 뭐 얼마 개발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드는데 네, 그냥 땡겨 쓰면은 될 정도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웃소싱 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네, 이 회사 뭐 물건을 쓰는 거겠죠.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돈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그 대기업 계열사나 네, 이런 시스템 IS 관련 업체에서 네, 다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네. 세계 SCM 뭐 성장 규모라든지 네, 차별화된 동사의 제품 경쟁력 그리고 매출액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네, 증감률이 네, 어마어마하게 늘죠. 네, 빠른 속도로 예전에 올라왔던 비슷한 업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뭐 얼마요라든지 더존이나 이런 회계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죠. 더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죠. 맡기는 이유가 네, 이걸 쓰나? 네, 맡기나?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맡기면은 편하죠. 제가 그냥 전화로 물어보고 얘기하면은 다 알아서 해결이 되니까. 이건 솔루션을 쓰면은 네, 제가 직접 다 입력해야 되고 뭐 격리 직원을 또 둬야 되고 격리 직원 입력하고 또 세무사한테 또 확인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죠. 네, 뭐 어차피 뭐 비슷한 비교 아닐지 모르지만 네,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대기업이나 아주 큰 어마어마한 뭐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쓰기 어렵겠죠. 뭐 비용이 얼마 안 한다 그러면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고 이런 솔루션이나 라이센스 비용을 받는 데는 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커가는 회사들 이런 데서는 많이 쓸 것 같아요, 사실요. 저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죠. 네, 그 정도 매출이 일어나진 않으니까요. 네. 네, 희망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네, 대상 기업들은 핸디소프트, 웹캐시, 영림원, 소프트랩, 더존, 비존, 네, 더존도 나오네요, 역시요. 네, 비슷하죠. 네,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네, 회계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네, PER이 평균이 29.38이 나왔고요. 2020년 실적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이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적용 단기 순이익이 6억 62억이죠. 왜 이렇게 숫자가 간이 없죠? 네, 죄송합니다. 62억이고, 네, 이렇게 해서 PER을 적용했더니, 주당 평가가액이, 32,596원. 그렇게 해서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38%, 30% 정도 줘서 21,100원, 22,600원까지, 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네. 네, 참고로 2020년 네, 단기 순이익은 네, 전환상한 우선지의 공정가치평가로 인한 뭐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장부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네, 손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뭐 일회성 비용이라 가지고 제거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투자자를 위한 판매 청구권 없고요. 한국 투자니까 네,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합니다. 네, 온라인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하고 2,000원 내기 싫으신 분들은 IS 계좌를 개설하면은 네, 공모 청약 수수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네, ISA 계좌 개설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약 재무제표상에 보면은 네, 단기 순이익 네, 발생하는 기업이니까요. 네. 영업이익이 64억, 당기순이익이 37억, 아까 줄은 거 그 얘기죠. 네. 1분기 네, 1.8억 원, 네, 당기순이익이 2.2억 원. 네, 1분기 순이익이 좀 적은 걸 보니까는 네, 이 업체도 뭐 라이센스 비용이나 이런 운영 수수료 비용을 네, 연말이나 분기 끝날 때, 반분기 끝날 때 뭐 청구를 하는 거 같이 보이죠. 네, 상장시 유통 가능 물량이 네, 56.52% 네, 300만 주 정도 되는데 네, 조금 많은 수준이죠. 네, 기존 주주가 네, 코넥스 이전 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되는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끝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코덱스 이전 상장이라 유통 가능 물량이 많고 현주가와 희망 공모가 사이 간격이 10% 내외, 네, 이익을 준다 그래도 얼마 없을 확률이 높고요. 이익이 나는 회사지만 배정 수량이 많지 않죠. 일반 배정이 25만 4천 주니까 네, 13만 주, 12만 한 7천 주 정도 되는 거죠. 균등 배정이. 그러면 한국투자 균등 배정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주도 안 되고 추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추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면은 수수료가 2,000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네, 공모가 비해서 네, 이익을 줄 증권사만 네, 돈을 벌어다 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확률이 높죠. 네. 그리고 비례를 들어간다 그래도 4천주인데 4천주 비례 청약을 들어간다 그래도 4천주긴 하지만 뭐 비례 경쟁률이 뭐 3,000대 1, 4,000대 1 나오면은 이것도 한 주도 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균등이랑 뭐 재수좋게 추첨으로 받았다, 2주 받았다 그래도 재수 없으면은 수수료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상장 당일날 유동성의 힘으로 밀고 올라갈 뭐 이슈도 있겠지만 코넥스 상장이기 때문에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금액이 25만 4천 주에 2만원씩 곱하면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네, 뭐 웬만한 스펙, 뭐 70억, 120억보다 훨씬 적은 일반 배정 물량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